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분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산이 있으면 넘으면 되고 물이 있으면 건너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해서 2027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수능 국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과연 대비할 수 있어야 될까? 내가 우리 자녀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를 좀 더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오늘 입시 설명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간단합니다.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 전개법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들 한번 고개 한번 드셨어요? 저랑 한번 눈 맞춰 보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그냥 힘들다라고 하소연만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나도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최선을 다해라, 잘해봐, 이 말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분들에게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 이 영역을 문학을 이렇게 해보고 독서를 이렇게 해보고 문법을 이렇게 해봐 라는 이제 딱 정확한 조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방향성이 되어드리는 설명회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7학년도 설명회를 준비할 때는요, 총 8가지고요. 시간이 좀 이제 너무 루즈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필요한 것만 끝내겠습니다. 제가 러셀에 입성하고 나서 최초로 달성한 4가지를 소개해드리고요. 중요하죠. 최신평가원의 수능 경향. 왜 이렇게 1교시 수능 국어가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러 등급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속이 타들어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등급별 학생들의 특징을 보고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패에 이르게 된 유형을 4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패 유형 4가지를 봤다면 성공 유형 4가지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었던 1등급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겠고요. 27년간 커리 교재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신속하게 소개하고요. 수준별 수업 선택이나 마지막 중요합니다. 저의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자세하게 박재영 T가 직접 관리해 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실제 예시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러셀 대치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등급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 정식으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강남의 동시 입성을 케이스를 기록한 케이스겠고요. 입성하기 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원탑의 학교 학생들하고도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치나 강남이나 중계 쪽에서 제가 러셀 최초로 이룩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을 지향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22학년도 불수능 역대급이었었죠. 브레턴 우즈 때도 전국에 55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국어 만점자가 55만 명 중에서 28명밖에 안 나온 시험이 바로 22학년도 브레턴 우즈입니다. 여기서 저의 수능 국어 만점자가 2명이 배출이 되면서 제가 러셀 대치 강남의 동시 입성을 케이스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허 획득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실전에 필요한 수능 국어가 어떤 건지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러셀의 최초 달성한 4가지인데요. 만점자 1, 2등급 중심의 상위권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 내 아이가 조금 3등급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1, 2등급에 안착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용기 있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 이제 국어 관련해서 시간 관리 관련으로 수능 국어 학습 관리 방법이 특허가 획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셀 중계반에서는 러셀 최초로 의대반이 개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러셀 이제 강남에서는요, HS반, 하이스코어 반의 약자입니다. 서울대나 의대나 치대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목표로 하는 학생들만, 극상위권 학생들만 참전해서 같이 이제 달렸었던 특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브로셔 뒤쪽에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남겨놨던 입학 후기와 자세한 내용들, 어디가 어려웠고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앞을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상위권을 위한 가장 실전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신 평가원의 경향을 점검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했을까를 한번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은 독서 지문이 어렵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문학에서, 문법에서, 독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각 세부 굵직한 영역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지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9월 모의평가 때 기술을 굉장히 쉽게 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렵게 됨으로써 일반하고의 예상을 정반대로 엇박자를 탔다는 것이겠고요. 법률 지문이 이제 가장 긴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 법률 지문은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이라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자마자 수능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을 법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통 어머니들께서도 좀 아실 거예요. 보기 문항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보기 문항이 어렵게 낸 지문도 있는데 보기를 쉽게 내고 일반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우면 보기 빼고 풀어야지, 일반 맞아야지. 어떡하죠? 보기 틀리고 보기 뺐으니까 틀렸겠죠? 일반 맞을 생각했던 애들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유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엇박자가 나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9월 모의평가, 제가 9월 모의평가하고 대조 화살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9월 모의평가에서는 그래도 오답률 탑5 중에 문학이 한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에선 오답률 무려 12위로 뒤로 쭉 밀려납니다. 독서하고 문법이 오답률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 문법을 보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하고 오답률은 비슷하게 떴는데요. 오답률 탑10 중에서는요. 2위, 5위, 7위가 문법에 배치가 되면서 이번에 윈터 1월달 때부터 문법 쪽에 정말 확실하게 기본기를 철저하게 닦아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면서 3월달 되기 전에 문법을 꽉 잡고 3월을 맞이한 학생하고 3월달 이후에도 문법까지 해야 되는 학생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헛질르기예요. 9월 모의평가하고 정반대로 냈습니다. 구모 때까지는 과학기술 지문이 쉬웠었고 대통령 시발 이슈 이후에 과학기술 지문이 조금 쉬워진 경향을 보였었는데 과학기술 지문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지금 평가원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줬죠. 어떤 특정 경향이 굳어진다 했었을 때 그냥 정반대로 깨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철저하게 전공법으로 정면 승부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잔꾀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독서 문법 위주로 공부를 철저하게 했던 학생들은요. 이번 수능에서 선방을 했었고요. 선방을 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실전적으로 숙지한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때요. 독서가 좀 세계 지문이 다 쉽게 나왔어요. 웬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학생들한테 얘들아 평가원 못 믿어. 믿지 말고 독서 어려울 준비해. 라고 해서 다 같이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정적으로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독서 세 가지 영역을 깊게 세 가지를 보고요. 선택 과목 문법을 보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중요한 특징들 말씀드렸고요. 선택 과목 문법이죠. 대통합형 공부를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개념하고 보조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어머님께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면 잘은 모르시겠지만요. 형태소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 형태까지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개념만 굵직한 것만 물어본다면은 많이들 알 거예요. 내신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지엽적으로 문법 교재에서 정말 그 코너에 나오는 조그만한 개념들 있죠. 그 조그만한 개념을 중심 개념하고 같이 엮어서 내므로써 완벽하게 문법을 장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지엽적인 것과 굵직한 거를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까다롭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충분한 대목이겠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문법은요. 세트 문항이라고 합니다. 보기 하나를 길게 주고요. 두 개 문항이 어렵게 편집이 되어 있었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그거를 빼고 풀기도 해요. 평가원 교수가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죠. 한 개 문항씩 편집되어 있는 일반 문항에서도 세트 문항하고 비슷한 난이도를 내므로써 문법 공부를 확실히 해오라 라고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독서 입문 지문입니다. 오답률 탑5 중에서 3, 4위를 차지했겠고요. 여기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대목입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기를 빼고 풀고 일반을 맞겠다라는 이제 얕은 생각,
잔꾀 부리는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인문지문에서는요. 어렵게 보이는 보기를 쉽게 내고요. 일반 문항을 어렵게 내므로써 시간이 없어서 보기를 빼고 일반을 들어갔던 학생은 보기도 틀리고 일반도 틀리게 났습니다. 자, 법률 지문 볼까요? 가장 긴 지문이었어요. 오답률 탑5 중에 2위하고 5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보기를 쉽게 주고 일반은 어렵게 냈어요.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반 문항이 어려우니까 보기는 일단 풀어라 라고 할 것 같죠. 자, 기술 지문입니다. 킬러 지문의 기환, 어려웠던 이제 쉬울 줄 알았던 과학기술이 어려워졌고요. 보기를 아주 어렵게 내고요. 일반을 또 쉽게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 하나 삭제해놓고 푼다라는 걸 평가원 교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잔꾀 부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할 때 뭐 하나 빼고나 나머지 다 맞아볼까? 이런 전략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와장창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잔꾀 절대 부리지 마시고요. 시간관리 개념을 1월달 때부터 산입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최종 위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형 공부, 특히 문법 개념은요. 자, 조금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중심 개념만 굵직한 것만 보지 말고 아주 지엽적인 거랑 같이 엮어서 해야 되겠고 선생이 이끌어주는 방향을 잘 보거라라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꾀 금지, 시간관리, 대통합형 공부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실패 유형 4가지인데요. 자, 먼저 등급별 학생들의 공부 특징입니다. 제가 각 등급별로 보이는 대표적인 유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니들께서는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확실하게 잘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겠고요. 지금 조금 내가 자녀분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마음이 타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파란색 대목에 걸리는 분들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노란색의 2등급으로 먼저 안착할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등급하고요. 2등급을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기본기 부분에 있어서 탄탄한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서 내가 푼 것은 다 맞았어 엄마 라는 말이 나온다면 2등급은 안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등급에서 아깝게 떨어져서 3등급이잖아요. 3등급에 들어간 학생들은요. 열심히 했고 진짜 열심히 잘 풀었지만요. 정확하게 정밀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국어 기본기, 단단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가 푼 것은 다 맞는 것이 2등급으로 안착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3등급 이하 학생들은요.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거저거 고민하다가 시간이 허비가 되면서 한 지문을 이상 버리게 되겠죠. 지금 이제 보기나 일반도 버리면 안 되는데 한 지문을 버리게 된다면은요. 지금 이제 수능이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유념해 주시고요. 2등급에 안착한 학생은 이제 1등급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기, 내용 파악, 내가 푼 것은 다 맞는다라는 것은 이제 2등급 서던 똑같아요. 하지만요.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시간관리 전략, 어떤 지문에서는 신속하게 풀어내고 어떤 지문에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써서 차분하게 풀고요. 작정하고 어렵게 낸 문제는 당연히 시간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어떠한 영역과 유형별로 시간을 쓰고 시간을 투입하고 줄여야 될지를 명확하게 수업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개 이내로 좁힌 학생들이죠. 95점 이상의 탁월한 학생들이겠고요. 출제 원리까지 장악합니다. 왜 이번에 이제 수능은요. 예를 들어서 법률 지문과 인문 지문과 기술 지문 조합인데 왜 이 조합으로 냈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이해할 때 엄마 그냥 나 이거 답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보통 찍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랬다가 맞으면 땡큐지만 틀리면 아깝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 선택지 5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어떤 방식의 페이크를 쓰는지도 출제자의 뇌를 집어삼키는 출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가능한 학생들입니다. 여기 수준까지 당연히 꾸준하게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풀고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요. 정말로
단단한 기본기, 탄탄한 기본기를 먼저 땄고요. 시간 관리 개념까지 산입해서 기본기를 훈련시키겠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하고 차별화된 요소는요. 기본기를 안 해주는 강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필요한 1, 2월 달 때부터 시간 관리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까지 장악하는 강의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4가지 유형을 드릴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실패로 가게 되는 학생들의 케이스입니다. 먼저 사후 추종적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정답의 단순하게 위치만 찾습니다. 해설지의 내용을 제조한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풀고 사후적으로 왜 틀렸는지는 이젠 알아요. 하지만 자녀분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는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열심히 했으면 일단 격려해 주시고요. 그만한 난이도를 만났을 때 돌파구가 좀 있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자신 있게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위치 찾기나 해설지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제조만 하고 있거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헤치기만 한다. 파헤치기만 하는 거는 사후 이제 시간 관리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시간 넉넉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걸 시간 내에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풀이 순서나 시간 관리 전략, 실전용 전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이제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 다음에 많은 자료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나와요. 수능 국어에서는요. 일단 자료는 어떤 강의든 다 많이 깔아줍니다. 근데 그 자료도 다 풀지도 못해요. 쌓여가죠. 결국 폐유지입니다. 결국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모른 채 일단 자료만 갖고 오는 케이스예요. 막연한 심리적 안정감만 추구하고 있는 케이스죠. 그럴 땐 절대 혼내지 마시고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적 접근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정상인 공부 패턴이 되겠고요.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실패로 이르게 되는 생각 유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관리는 알아서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 마련입니다. 공부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있는 숙제만 해치우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면요, 시간 관리 요소를 꼭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꾸준하게 새 지문만 풀어보자, 심지어는 다 외워볼까, 이게 내신을 이 외워볼까를 생각하는 학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신은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공부 패턴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전혀 수능은 그렇지 않죠.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이제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한 지문 버리고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적중을 기대하거나 연계를 기대하거나, 당장 적중이 되고 당장 내가 아는 거, 당장 내가 연계되는 거 나온다면 당장 기분은 좋아지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전국 55만 명 수험생이 다 똑같은 입장이란 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실전적 접근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지만 실패에 이르게 된 유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요. 어떻게 해야 성공 유형으로 갈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만점자들의 생각 유형이겠고요. 지문하고 문제를 막연하게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까지도 시야가 확장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문제는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원칙적으로 당연히 맞아요. 저도 본문 분석 철저하게 잘해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안 합니다. 혹시라도 메모가 가능하신 분은요, 제가 이번 수능 국어에서 독서 영역 3개 지문에 대해서 본문 분석은 어떤 수업이든 다 잘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길면은 유튜브 영상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컷 해가지고요, 독서 3개 지문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3개 문항의 가장 어려운 선택지를요, 출제자의 입장으로 통합적으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한번 이제 샘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출제자가 이 선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정답 근거만 찾고 끝이 아니라
왜 오답 근거가 네 가지가 있지? 제가 1대4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정답 근거 하나와 오답 근거 네 개를 정확하게 크로스 교차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선택지 5개 중에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요. 5개 선택지 중에서 3개는 아주 잘 지어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민할 때 고민은 하지만 결국 찍어요. 출제 원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페이크를 쓰는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정적인 만점을 이뤄내려면 시간관리 능력이 핵심이겠구나. 이것도 이제 많이 강조했고요. 실전은 더 떨릴 테니까요.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은요. 이번에 70분을 걸고 다 훈련시켰습니다. 5대 의대, 수의대까지요. 메디컬까지 합격한 학생들은요. 70분을 걸고 훈련을 시켰고요. 제한 시간 80분 중에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기 위해서는요. 75분 정도를 걸기를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5분이 통과가 되면은 70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70분 해라 이러면은 겁먹을 거예요. 75분이 필요하다. 왜 75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로 80분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OMR 카드 작성 시간 45문항을 다 마킹해야 돼요. 한 번만 어긋나면 교체되기 때문에 교체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신중하게 하면은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2분이 빠져요. 그럼 78분밖에 없죠. 근데 최종 고민할 시간 산입 안 할 겁니까? 별표 쳐놓고 왕별 쳐놓고 마지막 고민해보는 거, 그거 할 시간 1, 2분 정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OMR 카드 시간 2분 정도 뺐다 치고요. 최종 고민할 시간 2분 정도 뺐다 치면요. 벌써 76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 80분 딱 맞게 들어간 점수는 실전 가서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실전 국어는요. 탄탄한 기본기와 시간관리 개념이 가장 필수 핵심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의 길로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만점의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같이 영어 공부를 같이 한번 이제 연동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국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어머님도 익히 아시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 독해력, 작품 분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대평가로 이제 진짜 경쟁을 앞두고 있는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국어의 시험용 공부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해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해본다면은요.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같은 어문 공부겠죠. 영어 공부가 하고 싶다면 해리포터 원서 읽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죠. 그런데 영어 시험은요. 빈칸, 순서, 삽입처럼 빈순삽처럼 평가원의 고난도 유형을 격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평가원이 영어 시험에서는 빈순삽이라면 국어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시간 압박을 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정답 근거는 시험자 내에 있다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고 짧게 줌으로써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실전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요. 매번 다른 지문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 전개법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모든 지문을 안정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아드님이나 따님이 오셔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했었을 때 아마 이런 하소연을 할 거예요. 아, 엄마 오늘은 학원에서 어떤 테스트를 쳤는데 아는 작품이 나와서 좀 잘 봤어. 아, 나 오늘 엄마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좀 틀렸어. 좀 너무 안타까워. 이럴 때는요. 이 말을 조언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잘해봐. 다음엔 잘 될 거야. 잠깐만 듣기 달콤하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매번 다른 지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먼저 공감을 좀 해주세요. 일단 격려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돌파할까를 한다면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독서 지문 중에서 항상 똑같은 일관된 생각 전개법으로 본문 해석과 선택지를 해석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한번 격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생각 전개법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첫 개강할 때부터 제가 이것을 바로 샘플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에 27학년도로 준비하는 우리 자녀분들의 평가원 수능 대비 방안입니다. 먼저
저는 상위권반을 이끌고 있는 강사로서요. 목표는 육모서부터 1등급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엄마 나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국어도 힘들 것 같아. 이럴 때마다요. 독서는 아마 11월 달까지 꾸준하게 가야 될 거예요. 배틀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은 윈터 때 집중적으로 마무리 필수적으로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학 영역에서 공격 들어가라 하십시오. 축구 시합으로 따진다면은요, 우리 팀이 가서 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문학에서 득점하는 겁니다. 문법하고 문학에서 속 시원하게 가서 골 넣으시고요. 독서는요, 최대한 수비란다 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수학에 비유한다면은요, 미리 선행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전체 공부 커리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학생하고 이제 수학을 뒤늦게 한 학생하고 좀 다르겠죠. 먼저 선택 과목 문법하고 문학에서 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문학은요, 지금 이번 수능이 쉬웠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문학을 좀 더 방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월 모의평가나 육모에서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소설 지문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막연하게 문학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소설 지문에서 감점에 있어서 방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요, 아까 전에도 강조했지만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애초에 문법이 정말 꼴보기도 싫고 두드러기가 나면은요, 이미 화법장문 선택 다 했어요. 그런데 문법에 있어서는 내신에서 하도 많이 암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념을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법에서는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이제 단어하고 문장이 합쳐져서 500년 전에 어떻게 표기됐는지 중세국어를 물어봐요. 세 가지입니다. 단어, 문장의 현대국어랑요, 500년 전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중세국어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파편화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어 영역은 그냥 단어만 잘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장 영역은요, 문장 간에 안기 나는 문장 정도만 잘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능을 보면은요, 단어 영역과 중세를 같이 내고 있고요, 문장하고 중세를 또 같이 냅니다. 절대 어느 것 하나 부분 알아서는 답을 쉽게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는 개념인데 틀렸다는 거죠. 뭐가 부족하다? 대통합이 이제 부족하다. 개념들, 파편화된 개념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 영역은요, 헛찌르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9월 모의평가 때 그렇게 쉽게 줬다가 진짜 저도 약간 진짜 평가원이 또 이렇게 애들을 또 이제 물먹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희들의 예상값하고는 정반대로 갈 것이다. 과학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과학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모르는 분들 위해서 4가지 영역을 말씀드릴게요. 수능 국어는 인문, 법률, 기술. 이번 수능 나왔죠? 하나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경제입니다. 경제 지문이 다시 한번 나오겠죠. 우리 학생들이 요 몇 년 동안 브레턴 우즈 때 하도 욕을 먹었어요. 22학년도예요. 그게 2021년 얘기입니다.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정도 킬러로 안 나왔으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무조건 경제 나옵니다 라고 제가 약 파는 약장수처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소외된 영역을 조심하셔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균형감 있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요, 고난도로 나오는 독서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단하게 준비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죠. 독서 문법은 어려워요. 어려우면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을 쓰긴 썼는데 내가 시간을 썼으면 어디에선가 시간은 단축돼야 돼요. 어디서 단축될까요?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전체적인 전략 하에 그때그때 모든 다른 지문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법을 통해서 평가원 지문을 안정적으로 격파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자, 브로셔 안쪽에 한 장 넘겨보시면 안쪽에 있습니다. 낯선 지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 전개법이겠고요. 이제 정보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좀 속도 좀 내볼게요. 독서는 정보량 많은 지문과 문학은 우리 학생들 자꾸 연계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연계에서 결국 다 이제 변별이 됩니다. 비연계까지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학 독서 영역 기본기는 물론 세부 영역별 실전적 시간 전략인데요. 세부 영역이 전체 몇 가지인지도 우리 자녀분이랑 대화할 때 말씀드린다면 엄마 되게 많이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메모 가능하신 분은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문학 위에다가 숫자 4라고 쓰세요. 4개 영역입니다.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인데요. 그냥 4개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자녀분들 알아들어요. 독서에다가도요. 숫자 4를 쓰세요. 아까 전에 수능에서 얘기했었던 법률, 인문, 기술, 경제입니다. 조금 외우기 힘들면요. 괜찮아요. 4개 영역이라고 말씀만 해주셔도요. 아, 엄마하고 대화가 된다. 아빠하고 대화가 된다. 라는 이제 자녀분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8개 영역이 다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수능 국어는요. 독서 아까 몇 개 영역이었죠? 4개 영역입니다. 4개 영역 중에서 3개가 랜덤으로 나와요. 그 중에서 경제가 조금 몇 년 동안 소외됐다고 말씀드렸었죠? 독서는 3개 영역이고요. 그럼 문학은 4개 영역이었잖아요. 다 중요할까요? 그 중에서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 2개 영역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분이요. 1교시 수능국어 5개 영역 싸움입니다. 그래서 5개 지문에서 일관된 생각 전개법으로 다 깰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감 갖고 수업에 임하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3개 영역을요. 독서에 해당되는 하나의 일관된 생각법, 문학 2개 영역을요. 문학에 해당되는 일관된 생각법 하나, 결국 문학하고 독서 각각 하나씩의 생각법을 가지고 깨게 될 것이겠습니다. 매번 다른 질문에 대한 일관된 생각법을 통해서 실전적 대응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강의 효과는요.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강 다 끊어주셨을 거예요. 인강에서는 자세한 분석 위주입니다. 물론 좋고요. 하지만 인강에서는 조금 부족감을 느끼기 쉬운 실전적인 시간 부족 해결 방법을 현강 수업답게 정말로 현강에 참석한 학생들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도록 시간 부족의 근본적 실전적 해결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장 강의 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전 현장 모의고사도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상위권 반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1, 2등급 학생들만 그럼 참여가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3등급 이하 학생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1, 2등급을 겨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현재 등급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1, 2등급, 2등급에 안착해서 1등급으로 진격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방법과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호흡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학년도 커리나 교재는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자, 1, 2월 달 때는요. 기본기 탄탄하게 합니다. 제가 상위권 반이라고 해서요. 기본기를 조금 업수위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터 1, 2월 달 때는요. 이제 잊어먹기 쉬웠었던 기본기를 아주 단단하게 해드릴 것이겠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요. 확실하게 끝맺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때는요. 이제 시간관리 개념을 본격적으로 산입해서 서서히 이제 속도를 올리게 될 것이겠고요. 2간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현장 모의고사는요.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5월 달 때부터 시작을 해서 6모 대비 1등급 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대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불러서요. 다 같이 시험을 치르고 내가 치른 시험에 대해서 즉시 풀이 끝난 다음에 즉시 해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반 분위기도 좋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충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려워진 문법을 반영해서 윈터 때 1, 2월 달 8주 코스를 아주 깊게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썸머도 당연하겠고요. 육모하고 수능 대비 코스도 넉넉하게 이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HS반, 서희치반 혹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 계신다면요. HS 서희치 특별반도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공지가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브로셔 안에 있습니다. 기본기 탄탄하게 90% 배정하고요. 시간 관리 10%를 소개합니다. 3, 4월 달 때는 시간 관리를 20으로 올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 들어가면서 현장 모의고사 실시할 때는요. 시간 관리가 50까지 갑자기 훅 높아지겠죠. 이제 정말로 기본기는 단단하게 끝냈다면 실전적인 전투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겠죠. 그 다음에 구모 대비는 시간 관리가 80, 수능 대비는요. 뒤늦게 들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본기, 잊어먹기 연초에 배웠던 기본기를 계속 다져줄 것이겠고요. 실력을 90까지 맞춰서 자 파이널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상상 모의고사나 오메가 이제 모의고사 중에서 좋은 고퀄리티 지문을 선별해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3개 모의고사를 전부 다 소화를 해내는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2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은요. 어려운 독서 지문에 넉넉하고 단단하게 잘 대비가 됐었습니다. 제일 깔끔한 사설 모의고사이겠고요. 평가원 기출을 가장 흡사하게 잘 따라해주고 있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3, 4월에 기본 이제 50, 50 이런 식으로 현장 모의고사 말씀드렸고요. 자, 6, 8월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선별 지문이 대거 투입될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모, 9모 경향 반영에서 마지막에 파이널 현장 모의고사까지 제공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쉽게 넘어가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5월 정도까지는 이제 최신 기출을 넉넉하게 다루겠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총 40주차에 걸쳐 가지고요. 역대 20개년 기출을 전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이게 월간지 시스템으로 제공이 됨으로써 깊은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BS 같은 경우는 3월 달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수업이나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제작된 이제 모의고사가 20개 회차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적극적으로 편집이 들어가고 있겠고요. 최근 평가원의 수능 경향을 적극 반영해서 자 이제 편성이 된 모습이겠고 EBS나 평가원 최신 출제 경향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2감 모의고사가 5월 달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1, 2, 3, 4월 때 동안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풀 모의고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의 모의고사를 매주 제공함으로써 20개 회차의 넉넉한 실전 현장을 1월 달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컨텐츠 5월 달 때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문법 이제 특강은요. 1, 2월 달 때 8주 코스는 반드시 필수로 이제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3월 되면은요. 수학하고요. 과학 탐구나 영어하기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8월 달 이제 1, 2월 달 때 8주 코스의 윈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6모 대비나 9모 대비, 수능 대비로 4주 코스 문제풀이 위주의 집중 경향을 이제 실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독해 시리즈입니다. 경제편이나 철학편, 과학기술편, 수능 독서에서 빈출되는 이제 주제를 바탕으로 독서 전체적인 이론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겠고요. 이과 학생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과 학생들의 특징이요. 칸트 이런 거 인문철학, 동양철학 하면은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철학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사탐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을 집대성했겠고요. 경제편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탐구 선택 과목인 경제를요. 수능에 맞게 재편집한 이론 전문서입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이나 예체능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계실 건데요. 과학기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제일 어렵게 나왔잖아요. 물화생지 중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을 뺀 과학기술편도 따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과학기술편 같이 보실까요? 반드시 숙지해야 될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고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예제 문제나 실전 평가원 문제를 이렇게 산입을 함으로써 고퀄리티의 교재가 제공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 선택입니다. 학생이 있다면은 HS반이나 정규반, AM반하고 1대1 PT 지도가 이제 제공이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1대1 PT 지도는 30분 이상 지도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반하고 AM반의 차이는요. 주 1회, 보통 루틴의 국어 수업이 주 1회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좀 더 깊게 해보고 싶다. 상반기 때 깊게 해보고 싶다면은 AM반 추천드립니다. 주 2회 수업으로서 더 깊고 박재영 티 선별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고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반이 구성되어 있겠고요. HS반이나 이제 서희치반은요, 의대의 목표로 하는 만점 목표자반이겠고요. 정규반 AM반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목표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1회냐 주 2회 깊게 수업하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내신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2등급만 일단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마 나는 2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좀 널널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좀 천천히 할게 이래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2등급이 목표라면 그 정도는 4, 5월이면 끝내드리겠습니다. 1대1 PTG도 들어와서 공부 방식이나 방향성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잘해봐 이렇게 수박 겉핥기 조언이 아니라 30분 이상의 완벽한 개인지도 방식으로 교무실로 제가 따로 부릅니다. 제가 직접 완벽한 밀착지도 해드리겠습니다. 2등급이 목표라면 그거 빨리 3, 4개월 내에 해치워버려야죠. 그래서 빨리 끝내는 코스를 정규 수업하고 같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 프로그램하고요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이 학생을 호출해서 모든 학생들을 결국 1대1 PT를 다 봐주는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3중 관리 시스템인데요. 제가 수업을 앞에서 끌겠고요. 저희 연구소가 지금 이제 현재 휘문고나 단대부고 숙명이나 은광 내신도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클리닉 선생님도 내신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전 수능국어 총괄 수업 앞에서 끌고요. 1대1 PT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30분 이상이겠고요. 근데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빈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 실장급의 클리닉 선생과 메디컬 스카이 출신의 1등급 출신 조교 출신들이 언제든지 모든 수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수업에 3명의 선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틈없는 관리 전략 철저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제공했는지 사진으로 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실적 및 수강 후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한 이제 학생도 배출을 해냈고요. 특히 이제 러셀 강남 이게 브로셔 제일 뒤에 있는 면인데요. 자 여기 뒷부분에 이제 참고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HS반 특강반이 개설이 됐었을 때 김병준 우리 조교 선생님입니다. 중대의예과 중앙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의대생 신분인데 저하고 같이 다시 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이 정말로 이제 되게 인상 깊은 학생이고 지금도 참 제가 아끼는 애제자인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수험생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고대의예과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이제 의미 깊었던 한 해를 보내고 저의 수업을 돕기 위해서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선배들하고의 대화 시간이 1회차 수업 때 제공될 예정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정말로 저의 수업을 통해서 성공했던 의대,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는 선배가 와서 우리 학생들이랑 질문 답변할 시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강남에서 개설됐었던 HS반 특강반 학생의 수강 후기인데요. 고려대 수학과입니다. 고려대 수학과 정도면요. 어지간한 수학 선생들만큼 수학을 잘 푸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국어에서 조금 이제 보완할 점을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저랑 합류했고요. 결국에는 의사로서의 꿈을 이뤄가고요. 취미로 수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의대에 당당하게 합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 중계에서 개설된 의대반입니다. 이 의대반의 홍예린 조교 선생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어떻게 이제 자기가 문제점을 겪었고 수능날 당일날에 대한 어떤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자녀분이랑 같이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부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저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눈 맞춰보겠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분이 이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다 두렵고요. 누구나 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두렵지 않은 학생 한 명도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단점과 약점을 극복해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지 넉넉하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들이 다 있으니까요. 하겠다는 의지 그것만 갖고 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격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절대 막 혼내거나 다그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러셀대지 정규반이고요. 화목 오전에 주 2회 수업 AM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러셀 강남 정규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홈페이지에 넉넉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박재영 국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빨간색 배경으로 돼 있는 것이 1등급 만점자들의 생각법. 우리 이번에 인문지문 칸트 나왔어요. 그 칸트를 이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칸트만 준비해 준다면 그거는 정말 반쪽짜리 선생이겠죠. 세상에 어떻게 칸트가 나올 줄 알고 칸트만 합니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전부 다 아우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사 교양 상식적으로도 들을 만한 가치가 꼭 있을 겁니다. 평가원에 투입되는 인문 철학 지문의 주요 개념들을 전부 다 집대성해 놨습니다. 꼭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던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이죠. 이번에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수능입니다. 독서가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문학이 오답률 탑 12위로 밀려났었죠. 독서 영역 3가지 지문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보이는 3개의 문항을요, 정확하게 3개의 출제 원리로 압축해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5분 정도면 다 보고요.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만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번 수능에 임했는지를요, 한번 넉넉하게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분석 정말 잘 다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선택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본문하고 선택지를 완벽하게 제압해서 우리 평가원 교수랑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꼭 한번 같이 보시고요. 법률 개념편입니다. 채권, 채무나 보증 개념 나왔는데요. 법률에서 어떻게 평가원 교수들이 페이크를 쓰고 실수 유도를 하는지 그 포인트가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같이 해설이 되어 있는 장면을 그대로 영상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고 판서가 어떻고 슬라이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요, 넉넉하게 보실 수 있게 전달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노란색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문제를 풀어보고요, 저는 사실 이제 웃었는데 우리 애들은 울었을 거예요. 어려울까봐 보기 빼고픈 너에게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꼭 강조해서 우리가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 어떤 방향성을 준비해야 될지 넉넉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인스타에서 박재영 국어를 검색하시면은요, 밥 먹으면서 쉬면서 짧게 볼 수 있는 이거 다 공부 방법론에 대한 영상들입니다. 본 수업에서 했었던 것들 다 캡처 떠는 거니까요, 넉넉하게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1대1 PT 궁금하실 거예요.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이게 제가 쓰는 펜입니다. 제가 쓰는 펜이에요. 이게 김규원 학생이 질문점과 애로사항을 이제 말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이게 제가 다 쓴 겁니다. 이게 30분 이상입니다. 최소 30분이에요. 우리 학생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30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안 쉬어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요, 별로 지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고요. 그날 쓸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누워있다가도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갖고 와봐 이러면서 그냥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애들 봐줄 때 정말 힘이 나요. 저한테 꼭 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푼 모습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 필기나 저의 필기, 색깔 있는 게 제가 필기를 덧입힌 장면들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용기 많이 북돋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꼭 강조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학생이 질문점을 메모한 거예요. 역시 의대생이라서 그런지 글씨는 지렁이 똥 싸는 글씨지만 정말 자기 질문점 잘 메모해놨죠. 저도 가만히 안 있죠. 정말 얼마나 대견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선생한테 어떻게 질문할까 이러면서 정말 예의 바르게 시간 좀 내달라고 고개 숙여 부탁했던 학생입니다. 도와줘야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너가 생각을 해야 되고 몇 월에 어떻게 해야 되고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국어만 설명할 것 같죠? 국어, 수학, 탐구까지 어떤 부분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요, 국어 선생이라고 해서 국어만 알려주면 안 되겠죠. 수험생활 전체까지도 지도를 받으면서 월화수목금토일에 대한 시간 배분과 현재 약점과, 그리고 제가 여기서요, 친한 선생님, 메가스터 선생님 다 친하잖아요.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학생이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과목 선생님이 이 학생 한 번이라도 더 보겠죠. 정말로 저는요, 수능 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애가 의대에 못 가요. 수학도 잘해야 되죠. 영어도 실수가 안 해야 됩니다. 탐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든 과목이 다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국어만 도와주고 빠질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헌신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작성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유는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의 PT 지도를 하다 보면은 뭘 썼는지 저도 좀 헷갈리잖아요.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를요. 아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놔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 연구 선생님이 이거 한번 파워포인트 설명해 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직접 다 설명해 줍니다. 이거를 다 써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 학생 질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펜통에서 이렇게 다 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3장이 나와가지고요, 3장을 다 손찍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때부터 다 시작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PT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 바로 이번입니다. 우리 윤정현이라는 학생이 질문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이십니까? 이 학생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했죠. 답변에 대한 첫 대답, 와,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몇 시에 답변했을까요? 오전 6시 54분. 저의 기상시간입니다. 새벽 4시 반에서 최소 5시에 같이 일어나요. 이 학생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질답을 처리하는데요. 1시간 이상 작성을 해서 제가 6시 54분에 보내니까 이 학생이 일어나서 7시 반에 확인하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한 모습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7가지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전체 보기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정연아 선생님이야,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쌤 답변입니다. 쭉 한번 1번, 2번, 3번 질문, 4번 질문, 5번 질문, 6번 질문, 7번 질문. 자, 다 제가 씁니다. 모든 학생 이 정도는 클리닉 받아가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학생도 안심을 하고 따라올 수 있겠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잘해봐, 그냥 최선을 다해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봐라.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이렇게도 한번 더 해봐라. 이렇게 힘을 준 장면입니다. 이 학생이 부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머님 아드님과 어머니 따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1대1 PT 신청하시고요. 박재현 선생을 활용해서 너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박재현 선생이 오늘 말씀하셨다 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요, 박재현 국어를 검색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후기나 이런 영상들이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가장 어렵다는 1교시 국어 많은 해결책을 좀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항상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분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산이 있으면 넘으면 되고 물이 있으면 건너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